전국에 계신 3억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 쉽바 우리 정치 현안들, 선거 현안들 오늘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사는 역시 단골 장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 저희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저희 단골들만 모아서 장사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단골들만 모셨어요. 가짜랄 김영민 형님, 법조랄 박준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진작에 얘기해 주시고 그랬어요. 저희 제작진한테 건의해 주셨으면은 게스트 자체를 안 불러버리는 건데 제작비도 좀 줄이고 말이야. 글쎄 말이야. 네. 또 저 그 출연자들 부를 때 그 비용으로 또 이렇게 좀 또 많은 또 감정 노동도 안 하게 되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 이제 호감이 있고 비호감이 있거든. 네. 근데 우리가 다 호감인 척 해야 되는 거잖아. 아. 내가 지금 공중파 라디오에서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나오는 분들 중에 극히 비호감이 있는데 이거 전화했어야 되는데 왜 기어 나와가지고 출연하고 있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사실 나는 꼼수다 할 때만 해도 네. 그 시사 프로그램은 전부 다 진행자가 있고 매 코너마다 게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네. 어떤 그렇지. 상식처럼 돼 있었는데 네. 그냥 그 좀 아는 게 많고 입담이 있는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썰을 푸는 거 이걸 위해서 그 시사 프로그램의 어떤 스토리텔링 그렇지, 방식이 많이 새롭게 바뀌었다. 바뀐 거죠. 예. 그때. 그렇죠. 예.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낙검수 이전 이후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제 예. 부정적인 면도 요즘에 또 요즘도 뭐 아니, 확증 편향 부분들 뭐 이제 사실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요즘에 어떻게 그 언론들이 항상 또 이런 유튜브나 팟캐스트의 확증 편향, 뭐 편파성 이런 것들을 질타하면서 지들이 또 닮아가네. 그렇죠. 예. 예. 지들이 많이 닮아가. 해요. 예. 아니면 지난번에 그 CBS 라디오를 듣는데 예. 아니 박용진하고 정봉주의 그 경선 결선을 앞두고 예. 박용진만 불러가지고 30분 동안 박용진 혼자 광팔기 했어요. 또 게다가 네. 진행자하고 패널들이 네. 뭐 박용진이 네. 뭐 억울하게 하위 10%에 들어갔다느니 네. 이딴 소리를 하길래 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심의를 요청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 김현정의 뉴스쇼를 그렇지. 아니, 진짜로? 박재홍의 그 한판 승부. 승부. 그래서 제가 저기 그 김용민이가 또 과거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심의 담당을 했거든요. 예. 이건 틀림없이 이제 약간 부를 저도 겁니다. 저도 라디오 이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예. 그런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민주당 같으면 예. 박용진류의 이제 그 어떤 인사들을 예. 선호를 해요. 아. 라디오에서 약간 모두 까기가 가능한 예, 스타일. 예. 양쪽 다 가는 권지웅 선호할까 안 할까요? 권지웅 선호합니다. 맞아요. 예. 권지웅 제가 선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김준일 예? 김준일 평론가님 선호하죠. 선호해요. 선호하죠. 예.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멀리 가 보면 진중권 작가. 뭐 선호하는 편이죠.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호하는데 뭐 그렇게 잘하지를 못하니까 다른 데 잘 안 불러요. 아. CBS 위주로 가긴 하는데 예. 선호합니다. 그런 스타일을. 아닌데 김용민 선호할까요? 어렵습니다. 극혐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극혐해요, 김용민 네, 형님은. 쉽지 않아요. 네. 저런 캐릭터는 방송에 가기 쉽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면 좋은 세상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 쉽지 않아요. 아니 저는 조심스레 세상 바뀌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 황제 폐하가 돼도 어려울 거야. 예. 그래서 저기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그 SBS 라디오 PD한테 이제 뭐 나를 부를 생각 없냐. 이제 그 집권하고 1년 지나서 예. 근데 낙검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했더니 예. 김용민 씨는 우리 SBS 예. 직업 분류표에 보면은 예. 무장공비 레벨에 있다는 거야. 무장공비 레벨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2016년에 만났어요. 그때 총선 직후에 지나가다 만났는데 그 형님한테 물어봤지. 이제는 무장공비 레벨에서 예. 살인 강간범 레벨로 좀 그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예. 아니래. 아직도 무장공비. 아직도 무장공비래요? 네. 야, 아무도 그래서- 공격할 수 없는 단계. 그래서 그 이듬해 예. SBS 라디오 이제 정권 교체 무렵에 하시잖아요. 그때 불렀어. 네네네네. 그 나가서 뭘 요청했냐면은 예. PD가 그 2012년 총선 때 막말 파문 사과하라고. 예. 진짜로요? 시작을 할 거면 기분 나쁜데 예. 내가 그래도 사과했어요. 먹고 산다고. 예. 약간 이제 멍해 같아요. 우리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정봉주 이제 전 의원 공천을 이제 예. 공천을
지어 들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논란들이 꽤 되는데 근데 좀 글쎄요. 아, 이거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건 아마 언론이 정봉주 후보를 완전 포커싱 맞춰가지고 과거 발언 다 소환시키고 엮어내고 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어디까지 당이 이제 쉴드를 쳐줘야 될지 뭐 그런 방향으로 또 몰고 가고 있는데 아주 전형적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아니, 예.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모 보수 신문 예. 어떤 보수 신문인가요? 물어보실 거예요. 예. 몇 개 중에 하나겠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수 신문. 그 사람들. 예. 네. 예. 그 보수 신문은 그 알겠죠. 예. 거기에. 그 보수 신문에 예. 3명의 전담팀이 구성돼서 정봉주를 털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 유튜브 다 녹화 뜨고 돌려보고. 보수 신문에서 예. 왜 정봉주 의원을 저렇게 공격을 하느냐. 예. 첫 번째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느냐. 두 번째는 무서웠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두 번째 가깝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들자면 네. 가십성도 되는 거고. 예. 그럼 실제로 만약에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 정당이 좀 이기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예. 정봉주 놔두는 게 낫죠, 사실. 예. 놔두고 나중에 터뜨려야 돼요. 예. 본선거 직전에 예. 빵빵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터뜨리는 거는 예. 빨리 좀 컷오프 시키라는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저러 이해를 하는데 예. 결국은 정봉주 의원이 전면에 처음부터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은 또 그 신문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게 박용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박용진이 그동안 뭐 언론사들하고 네. 굉장히 하여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스킨십이 좋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보수 신문에서 민주당을 까고 싶은데 네. 민주당을 까자니 자기들의 정파색이 드러날까봐 네. 염려가 되는 거고. 예. 그런데 때마침 박용진이 나타나서 예. 자기가 할 말을 대신해 주는 너무 거야. 고맙죠. 예. 그냥 막 띄워주는 거지 박용진을. 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김용민 형님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을 까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 까거든. 예. 어. 아니 더 말도 더 심하게. 못하게. 더 어? 심하게. 말도 못하게. 그거보다도 예. 친명 말고 예. 친명 예. 친명을 까요. 친명을 까고 예. 반명 비명을 옹호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형님은 내일 모레 복귀합니다, MBC로. 예. 아니 SBS로 복귀합니다. 그럴 기회가 있긴 있었어. 예. 언제였냐면은 네. 내가 한번 주진우에 대해서 예. 그거 한번 비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맥락도 모르고 이게 김어준 주진우하고 예. 척을 졌구나. 그래서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맞아요. 예. 근데 내 얘기는 예. 그게 아니라 주진우의 친윤성, 예. 친윤성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거든. 예. 예. 맞아요. 관심이 팍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것 같아. 그래서 뭐 사실 곤란해요. 장해찬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도태우. 예. 결국 막말. 누구지? 대구 대전 서구. 대전 서구 조수연 조수연. 거기도 나오죠. 아마도 막말 싸움을 계속 할 건데 예. 이제 장예찬 얘기했었나? 장해찬도 이제 장해찬도 계속 나올 거고. 예. 근데 정봉주 의원을 이제 어떻게 할지가 민주당에서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제가 언론사고 보수 성향의 언론의 종사자고 이제 기획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양쪽 다 나쁜 놈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는 왜냐하면은 거예요. 국민의힘에도 지금 굉장히 공천 본선 후보들에 대한 설화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거기는 뭐 역사 논란도 있고 심지어 뭐 장해찬 후보 같은 그런 과거 SNS 발언도 있지만 민주당 쪽에 찾아가지고 같이 엮어놓으면 이거 봐라 얘네 원래 후보들은 과거의 발언 논란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좋잖아요. 장해찬의 난교 예찬은 정말 이건 굉장히 하드코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시기에 이찍이라고 이찍. 예. 그 2번을 찍은 사람들인데 그 찍이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굉장히 좀 센 표현 같지만은 듣기에는 좀 그렇죠. 예. 그 막말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너 일찍이야? 너 이찍이야? 너 삼찍이야? 아니 이제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수도 이런 있고. 식으로 얘기하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다 좌파입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어린이 아니에요. 일찍 어린이. 그렇지.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그 자체는
찍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왠지 좀 센 표현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큰 센 표현이 아닌데 네. 와 신문들 사설 보세요. 수구 언론들 네. 이 수구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해찬의 난교해찬과 네. 이재명의 이직 발언을 기계적으로 동일시합니다. 이거를 동시에. 자 정봉주 발언과 또 저 누구야 도태우 발언 네. 이걸 또 동일시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도태우 발언은 어떤 발언이냐면요. 그게 5.18 역사 왜곡이에요. 네. 근데 2023년 1월부터 그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5.18 광주항쟁 역사 왜곡 처벌법이 생겼어요. 그 뭐냐면은 네. 그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그 역사 왜곡을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네, 뭐 네, 네. 북한군이 개입됐다. 네. 이딴 소리 하면요. 그 징역 5년 이하 맞아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가능한 아주 중형이잖아요. 중형이죠 그 정도면은. 그렇죠. 예, 그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도태우가 그 발언을 했단 말이죠. 요거는 무슨 저기 비난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전두환 얘기도 사실 도 변호사가 했어요. 이미 전두환도 미화시키는 발언 비스무리하게 SNS에 뭐 올렸기 때문에. 일본이 그 강제 점령했을 때 더 그것도 좋았다. 이딴 소리도 마찬가지로. 있고. 네. 아니 그 이런 사람은 진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가? 국민들이 질타하고 그 이전에 검증을 해야 될 사안인데 아니 이 저 조수연 네. 도태우. 도태우 또 변호사. 조수연도 그렇고. 조수연도 일제강점기를 마치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아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질타는 그거는 저 다른 문제죠. 이거는 형사법적 약간 이런 게 문제인데.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선거가 이제 국면이 있습니다. 계속 파도를 타요. 이쪽 정당이 좋았다가 이쪽 정당이 나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공천 시작했을 때 국면 자체는 국민의힘이 좀 더 좋았다고 보면 네. 공천 끝나면서는 민주당이 올라가는 모양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정하는 작업을 저는 언론이 한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거, 민주당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지금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막말 같은 것들을 보도를 어떻게 하냐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하다 말았던데 예. 정봉주 의원을 이렇게 빨리 얘기했냐가 이 부분으로 우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정봉주 의원을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보수 입장에서 써먹으려면 지금 말고요. 선거 직전에 차명진 같이 그렇게 써먹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한다는 건 뭐냐면 국면 자체가 확 벌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도 장해찬도 있고 도태우도 공천 취소가 안 위기의식을 됐어요.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위기의식을 그래서 느낀 정봉주를 거예요.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좀 얘기를 하면 결국 민주당이 좀 버티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파상 공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이 카드를 실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쓴 것 같아요. 지금 써서 판세를 흐름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최소한 흐름을 그 국면 떨어지는 국면을 올려놓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KBS가 이번에 보도하는 거 보니까 네. 정봉주의 발언이나 영상을 뉴스에 그대로 보여주고 뭐 삐처리는 하긴 했습니다만 보여주는데 도태우는 단신 처리하고 이제 그게 그 방법. 요런 맥락이 약간 이제 공정한 척하면서 보도하는 거야. 요게 이제 기술 들어갔다. 그렇지, 기술이 저는 라고 그래 이제 봅니다. 보여지는 거고. 옛날에 그 저기 87년 대선 때 그때 비하면 좀 더 교묘해졌고 그렇죠. 교활해졌습니다. 그렇죠. 87년 어땠느냐? 네. 그 저기 노태우가 유세하면은 네. 막 만장한 그 그렇지. 군중들이 막 활짝 웃으면서 막 이러고 근데 이제 김대중, 김영삼 특히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싸늘한 표정. 일부러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노태우가 웃으면서 음. 보통사람 노태우입니다. 네. 이런 일부러 더 보여.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좀 네. 말투가 그 흉내 내봐요. 네. 그 군사 정권을 이거는 퇴출시켜 풀어야겠어요. 근데 저 정도 하면 안 돼. 더 나쁘게 더 인사를 나쁘게, 쓰면서 더 나쁘게 그걸 인사를 보도를 그건 하는 좀 거야. 발언뿐만 아니라 그 저기 양김 분열 때 그치. 단일화 못했을 때 둘이 막 갈라진 모습. 갈라진 모습, 서로 그냥 팽한 모습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예. 그때 그 정말 유치한 그 영상 편집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사진으로 어떻게 엮어내느냐를 조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가끔 전 느껴요. 알수 왜냐면 있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막 셀카 찍거나 막 이제 현장 같은 거 방문하면 막 이런 거 많고요. 막 셀카도 막 되게 예쁘게 찍어요. 아니 저 수고 언론들은 아니 경향신문도 그러던데 네.
군중들 그 가운데 그래. 올라서서 네. 막 그냥 온갖 포즈를 다 취하는 한동훈의 모습을 그게 찍습니다. 약간 뭐 어디 남미나 어디 유럽의 그 어떤 지도자를 띄울 때 뒤에 이제 군중 많이 있게 하는 그런 방식같이 그렇죠. 느껴지고 이재명 대표는 죄송한데요. 이재명 대표는 되게 얄미운 표정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어디 선거 유세를 따라 이제 아무튼 그 동네를 어디에 갔는데 용산이었나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거기 옆에서 황희 후보였다. 황희 후보 옆에 양천이죠.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데 이거 진짜 봤어요. 이런 거를 쓰더라고. 실제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좀 그런데 뭐 네. 이성균 씨를 보도한다든지 아. 아니면 어떤 중요한 범죄 관련된 사람 보도할 때는 예. 범죄인 같이 그런 사진을 찾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 설정을 들어가는 되게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예. 아주 웃을 때 예. 모습을 가져가고요. 예. 사실은 그게 작업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범죄에 관련됐다. 예. 이 사람이 뭐 범죄가 아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예.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예. 실제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 예. 한동훈 위원장을. 예. 실제로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봉주 의원이 뭐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네. 윤리 감찰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정정했습니까? 정확한 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이재명 들면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은 정정을 한 것 같고, 근데 네. 또 뭐 안규백 의원 얘기한 거 보니까 감찰한다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모르겠어. 저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걸 파상 공세를 아. 뭐 사실 이거는 저도 해당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김용민 형님도 마찬가지. 저도 뭐 유튜브를 좀 많이 영식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에. 저는 한 3분 정도 털리면 그냥 털릴 것 같은데. 아니 뭐 저기 뭐 앞으로 뭐 정치를 잘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 뭐 정치는 물론이고 뭐 저 이런 지상파 방송 이런 데 안 나가니까 네. 뭐 부르지도 않겠지만은 네. 뭐 나갖고 10일 걸면 나야 좋지. 인지도만 올라가고 네. 뭐 나한테 그 해야 될 게 뭐 아직까지 있어. 지상파에 있는 저로서는 그런 게 사실 두려워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이제 박 변호사님 네. 지상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곧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지상파가 뭐 사실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네.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그만큼 정봉주 의원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할지 저는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결국 중도 무당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성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확산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빨리 끊어내고 가야 된다는 맞아요. 결정을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래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 녹화 시점에서는 뚜렷한 결론은 안 안 났지만 났어요. 예. 아마도 민주당에서 정봉주 의원의 공천 재검토를 하고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거를 또 고리로 수단 삼아서 야 우리는 정봉주를 정리했으니 니네 이러이러 후보들 문제 있잖아. 그 역공이거든요. 역공을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그러려고 이쪽으로 무게가 좀 아닐 실릴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 되게 친한 입장에서는 좀 네. 안타깝긴 한데 예. 이게 하나 정도 있고 더 안 나온다면 이제 사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예. 온 데서 전담팀. 찾아다니는데 예. 그리고 유튜브를 100만 개를 했어요 사실은. 예. 뭐 영식 씨, 우리 영민이 예, 형,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예, 예. 마찬가지로 우리 유튜브 하던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다. 예. 말씀드리고 실제 우리 싶습니다. 김용현 형님 어떻게 보세요? 뭐 좀 불가피하게 언론에서는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2의 김용민을 언급하면서 요새 뉴스 엄청 나오고 너무 이제 항상 정봉주 기사에는 김용민이 달려 있어요. 그 이번만이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제가 폭증합니다.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그 뉴스 라이벌들 있잖아. 예. 김용민 치면은 그 그래프가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오죠. 출렁. 그래서 내가 그러지 미안해요. 4년마다 네. 의문의 연패를 당하고 있다. 아니 네. 저기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마냥 벚꽃 도래할 때마다 벚꽃 연금처럼 그 돈이 되면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그 저기 근데 또 저것도 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렇지. 그래서 선공장 보면 수요일에 그렇게 맞아. 올라가요. 원래 노래가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 그렇지. 이용해 지금도 이창기 계좌.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날만 되면 그 노래가 대박이 나거든. 그치. 그리고 비 오면은 헤이즈 같은 경우엔 비도 오고 그래서가 이렇게 뛰는데 그치.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용민이 형 나는 사진사진 그래서 나와서 얼마나 좋아. 즈음에 그 크리스마스 즈음에 브라운 아이즈 걸즈가 벌써 1년 아니 머스트 헤브 러브 머스트 해블러브 뭐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용민이 형이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기사가 그 내가 엉뚱하면 알아.
돈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작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깨끗하게 일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망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예. 계속 4년에 한 번씩 이제 소환이 되는데 예. 그 이제 홍준표 형 있잖아요. 네. 홍준표 형이 만약에 지난 2017년 대선 때 거기서 멈췄다면은 예. 아마 그 형님은 그 묘비에도 돼지 발정제가 아마 아. 새겨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극복한 이유예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가 예. 약간 막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계속 임했고 예. 뭐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홍준표 발언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인상을 찌푸리지만 예. 저 양반은 뭐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사실 받아들여요. 예. 그래 내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 소리 막 질러도 아유 뭐 정말 소리 쓸 수 있다 이렇게. 아니 하다못해 그 저기 용민영미 심의 맡기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한판 승부라고 하셨지만 CBS의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전화 인터뷰하다가 끊었어요. 전화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래 나 끊을게요. 또 전설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네. 저기 뭐야 악재로 덮는 네. 그런 실하겠지. 악재를 악재로 덮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 많은 말을 네. 평소에 해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만들면 돼. 기자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야. 네. SNS도 하루에 일을 막 3개, 4개씩 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매번 중앙 이슈 호소인이어가지고 중앙 언론에 항상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뭐만 있으면 이번에도 봐요. 이강인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홍준표 시장은. 이강인 얘기를 맨날 해, 맨날. 그래가지고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면 돼. 내가 그 2012년 그 떨어진 이후로 12년 동안 연구했어요. 국민의힘은 뭐 거기도 만만치 않은 막말들이 나오는데 왜 예. 거기는 이슈도 안 되는가? 예, 너무 많이 해서 총량이 더 많아서. 자, 난 뭐 지금 다 머릿속에 기억하지는 않는데 한 6-7가지 됩니다. 첫 번째, 예. 무조건 쌩까. 아, 무시해. 예. 이게 사실은 무슨 뭐 발언 갖고 뭐 무슨 이슈가 터지면은 예. 여기에 뭐 사과를 하든 반박을 하든 이게 곱하기 2배의 이슈를 폭발시킵니다. 예. 아예 쌩까 버려야 돼요. 예. 두 번째가 뭐냐? 예. 그 뭔가 그 저쪽에서 나에 대해서 예. 불리한 과거를 보도했단 말이지. 예. 한 100가지 문장이 나오면은 그 중에 한두 문장만 틀려도 예. 가짜 뉴스라고. 아. 막 예를 들어서 100개 문장 다 가짜 뉴스 있냐? 예. 그 아시잖아. 그 저기 저 기술이죠, 기술.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자금이 이제 예. 저쪽 그 대장동으로 들어갔을 때 예. 브로커가 이제 대검 중수부 갔더니 거기서 이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근데 실상은 윤석열이 타준 게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 타준 예. 거죠. 박길배. 예. 박길배라고 저 설수진이야, 설수현이야. 설수진이. 설수진 남편. 그 사람이 타준 건데 윤석열이 타준 거라고 보도를 해가지고 그 전체를 다 가짜 뉴스로 만들어 버렸어. 네. 커피를 타준 사람만 틀렸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맞거든. 이런 식으로 정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틀린 거 가지고 전체를 다 가짜 뉴스로 매도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제 가짜 뉴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가짜 뉴스 생산지처럼 매도가 됐는데 자, 지금 방금 저희 녹화 시점으로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공천 국민의힘이 취소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건 너무 빼박이라서 그렇구나. 아, 이거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그 가짜뉴스 생산지라고 규정한 뉴스타파의 어제자 녹취 보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네요. 야 그럼에도 예. 국민의힘이 이거 센 것 같아요. 이거가- 버텼거든요. 계속 정우택을. 요게 아마 죄송한데 요게 아까 저희 우려하셨던 정봉주 후보권이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작용될 가능성이 클 것 저는 같아요. 그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 안에 작동을 하고 있어요. 도태우를 한동훈 위원장이 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붙여줬어요. 네. 그것도 힘이 작동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용사 쪽에서.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거는 책임자가 생각해보라 끝내라는 건데 네. 같이 붙여줬던 게 사실은 여론이 안 좋게 되는 건데 네. 희생양이 정우택이 된 거예요 결국. 그렇죠. 네, 그런 저는 그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봅니다. 같아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도태우까지는 못 간다. 도태우는 아니지만 정우택은 날려주겠다. 네. 와. 그럼 정우택을 날렸으니까 이제 우리 한 비대위원장 뭐랄까 입술이 좀 오늘 가벼워지실 수 가벼워지죠. 있겠네요. 예. 오늘 많이 하죠.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정봉주는요?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네, 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안은 너무 빼박이기 너무 빼박인데. 때문에 정봉주하고 엮어서 보기에는 정봉주는 일종의 설화인데 예.
이거는 돈 받은 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또 이 사람이 준비를 많이 했더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저는 준 그렇게 사람. 엮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엮겠지, 그래, 뭐. 그래, 엮겠지. 그렇죠. 예. 근데 크고 이것도 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 지금 후보이고, 그쵸, 공천을 하고 있고 청주 상당히 저기 예, 청북, 또 정우택이 아니면 쉽지도 않거든. 예. 공천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실제 지역을 경선 과정에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천을 할 수 있냐, 공천 철회하라고 그 지역 내에서도 국민의힘 당원 일부가 집회를 하거나 했던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쪽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항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온 사람을 취소하느라 어쨌든 긍정적 평가를 받을 거예요. 아, 이거는 부정적 평가를 이거는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대다수의 언론들, 네. 보수 성향 언론 포함해서 대다수의 언론들이 요거는 이제 내일 조간에 분명히 실립니다. 아, 좋게 갑니다. 이거 좋게 갑니다. 좋게 갑니다. 그러면 좋게 이제 갑니다. 민주당은 뭐냐라는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당연히 나오겠지. 뭐 그래 갑니다. 야, 저희 그렇다면 뭐 오늘 결정이 나겠네. 저는 정봉주 그래 후보? 봅니다. 예. 근데 그 장해찬은 계속 가잖아요. 장해찬을 그러니까 바꾸고 가진 않아. 얘기하잖아요. 요거 이제 친윤 중심 후보들은 살아남는 거야. 도태우, 장해찬, 네. 정우택 세 명인데 정우택 나이도 많고 좀 세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멀었어. 세 명 다 저는 강도는 비슷하다고 봐요. 뺄라면 다 뺄 수 있고 붙이려면 다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상. 예. 근데 도태우랑 장해찬이 살리는데 정우택을 날려버렸어. 그리고 한참 이슈가 있다가 이슈가 좀 잠잠해졌거든. 예, 예. 막말들하고 막말들에서 나오면서. 근데 갑자기 뒤늦게 정우택을 날렸다. 저는 오히려 형님 말씀대로 장해찬이나 도태우가 오히려 정우택보다 더 중요하다. 아, 그 이제 뭐 도태우는 뭐 친윤이라고 보기 그래서 알고, 어렵고 친박 때문에. 친박이고 또 게다가 또 이제 아스팔트 보수들이 그 많이 났어요. 굉장히 뭐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도태우 날리면 다 박살내버린다. 그러니까 뭐 차명진 건이랑 많이 비교돼서 얘기하지만 경우가 좀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도태우의 경우에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탄핵의 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상 도태우 의원을 만들어준 거잖아.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의지가 있었던 거고 장예찬의 경우에도 이게 소화하기가 힘든 막말이나 과거 SNS의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윤심 마일리지가 적용을 한 거죠. 누가 얼마나 윤심 마일리지의 농도를 차곡차곡 쌓아왔고 했느냐 이제 문제인 건데 정우택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나이도 있고 아니라고 봤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도태우나 장해찬 중에 한 명 날린다. 이것도 크다고 봐요. 근데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지만 장해찬은 못 날립니다. 없다고 보지만 우리 예찬인데 가만히 있자 생각이 안 나네. 누구 건핵관. 건핵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날립니다. 근데 그래도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우리 예찬 후보의 아무튼 아름다운 발언들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매일 난교는 이렇습니다.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뭐 물론 좋습니다. 근데 난교, 요 난교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고요. 비록 사과는 했습니다만 또 다른 글들이 많이 소화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요게 이제 동물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요거 이제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발언된 거는 요겁니다.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요런 거는 요거 민주당에서 만약 이런 발언 나왔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미 형한테도 드리고 싶은데 SNS 좀 하지 마세요. SNS. 나야 뭔 상관이야? 뭐 내가 저기 어디 나갈 일이 없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저는 잘 안 해서 남들 보기만 해도 그런지 몰라도. 아니 봐봐.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야. 감사해요.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보는 사람들이 볼 게 없으면 얼마나 촉촉하겠어. 요즘은 영민이가 많이 줄였던데 옛날에 숨 쉬듯이 그러셨거든요. 요즘 시간이 없었어. 요즘은 많이 줄였어. 옛날에는 진짜 가호. 어떻게 이 시간에 쓰고 또 썼을까? 이 형은 안 자는가? 하루 종일 글만 쓰는가? 놀라운 필체, 놀라운 필력. 그게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함과 그 창의성이
이 숨 쉴 나오는 때마다 나오기 나오는 때문에 자다가 살짝 깼을 때도 이거 바로 써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야 남겨야 된다는 되니까. 그 어떤 창의성이 그 발견되는 거거든요. 방송할 아이템들 같은 거 경우 네. 그 좀 요즘엔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고 팁을 시켜놓은 얘기하고. 것도 있어.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작가주의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해찬 같은 게 작가잖아. 아닌가? 작가잖아. 원래 작가였죠. 원래 작가잖아. 작가였죠. 어. 그러니까 장해찬 후회를 많이 할 거야 아마. 근데 네. 장해찬도 마찬가지예요. 저걸로 끝날 게 아니야. 예. 누가 찾아내고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예. SNS를 본인이 다 지웠대요. 네. 지웠는데 다 캡처해놨던 거 갖고 이미 다 있을 거란 전화메일인데 말이야. 어떡해. 그거가 저 논란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야. 아니 이런 거는 죄송한데 다른 유튜브 홍보해줘서 그렇지만 요런 거 모았다가 아카이브에서 꺼내는 거는 요즘에 저기 사장 남천동이 잘하긴 잘하더라. 잘해. 거기는 거의 한 후보를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을 보내버려 거의. 한 명씩 보내요. 한 명씩 보내고 보내. 누구 보내고 고놈 오창석하고 헬마 우리 거기는 엄청나더라. 거의 아카이브 수준이야 아카이브 수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아닌데. 누굴 죽이진 않잖아. 아무튼 저희 이제 장예찬 후보의 이런 막말의 역사를 정리해 들으면서 다시 꺼내긴 했는데 어쨌든 도태우 못 날린다. 네. 장예찬 안 날린다. 못 날려요. 요게 이제 우리 지훈이 형님 분석이세요. 아마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날리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죠? 누구를? 도태우 장예찬은. 못 날려. 여기 이제 정우택 날린 거면 더 커요. 어떻게 그렇게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준비한 주제가 싹 다 바뀌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되면 국면이 아예 바뀌는 거라 가지고요. 정우택 후보를 날림과 동시에 국면이 좀 바뀔 겁니다. 말실수와 뇌물을 같이 취급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그 정파적 언론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 또 아니, 그 따라가잖아요. 현실 앞에서 할 말은 해야지. 난 또 할 말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보냐면은 예, 할 말 해주세요, 형님. 더불어민주연합의 예, 예. 그 두 명의 그 후보 뭐 반미 운동했다고. 아니 미국 반대하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뭐 미국 반대하는 게 뭐 그게 뭐 미국을 뭐 쳐들어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우리에게 그 대단히 부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균형 맞춰 드릴게요. 미국 만세!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만세!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네. 그 자기 또 내가 전에 한번 예. 이런 얘기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얘기했는데 내가 세상에 그 P를 F로 한동안 알았었어요. 그 팩스 아메리카나라고 해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네네. 임태훈 소장. 임태훈 소장. 임태훈은 소장 양심적 말이 안 병역 돼요.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다 당했어. 자기가 감옥살이하고 내가 차마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건데 맞바꾼 건데. 제가 이제 법무관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일을 했었어요. 예. 임태훈 소장은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예요. 예. 그 사람 저 사실 좀 실수가 병역 나오더라고요. 기피자가 아니라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고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다시 그걸 하고 나와서 군인권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네, 유엔에서도 사실은 임태훈 소장의 사례는 한국의 뭐랄까 선예처럼 잘 그러면 담겨 처음부터 있어요. 네. 그게 문제될 것 같으면 좀 죄송하지 뽑지를 말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캐릭터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 사람 캐릭터인데 병역 거부자 이렇게 하면서 그 비리가 있다는 것으로 병역 기피라는 식으로 심지어 좀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팸코라는 사이트 가보면은 임태훈 소장의 그동안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분 한번 국회 가는 건 괜찮겠다. 심지어 보수적인 2030 남성들도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이 임태훈 소장이 성소수자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격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그런 거니까. 알기로는 그게 맞나요? 뭐 우리 지금 헌정 사상에 성소수자가 뭐 자기가 공감하고 커밍아웃한 커밍아웃한 사람 중에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뭐 알게 모르게 작동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이런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로 또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기회였는데 왜냐면 외국 같은 데는 뭐 있으니까. 요거를 또 뭐 예를 들면 좀 어설프게 그 중도 확장에 좀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제가 또 그 사례가 돼가지고 참 제가 얘기하는 건 참 겸연쩍은 면이 있지만은 언론들이 말이죠. 지금 자기들한테 밉보인 정치인, 특히 이제 기득권에 젖줄을 대고 있는 우리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공격할 대상,
반드시 이제 그 낙마시킬 대상을 딱 고르고 그 사람의 예. 과거의 디지털 증거를 다 찾아가지고 네. 무슨 뭐 명백한 비리나 뭐 그 저기 부패 이런 것도 아니고 과거 발언을 갖고 이 사람이 완전 나쁜 사람이다, 정말 악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부패는 그러면 분명히 좋죠. 예.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은 예. 과거의 그 발언 갖고 이렇게 계속 사냥을 해서 그래서 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아웃을 시킨다? 예. 그러면 걔네들이 얼마나 신나겠어.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사냥하겠지. 봐봐요. 국민의힘은 막말 갖고는 아무도 안 자릅니다. 아무도 안 잘라요. 어? 근데 그거를 정우택하고 정봉주를 같은 정치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또 엮어가지고 정우택 이쪽은 날렸는데 뭐 민주당은 이거는 뭐 뭐하냐. 우리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그게 녹화 기준으로 그게 녹화 기준으로. 나는 그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예, 근데- 좀 분별력을 갖고 근데 봐야 되지 옳고 않겠나? 그름의 문제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할 거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뭐 네. 아직도 그래 안 그렇죠. 그럴 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비교를 하면서 친일 발언이나 그리고 이제 폐륜 발언들과 비교, 역사 왜곡들과 발언을 비교해봤을 때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됐고 본인이 사과하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사과한 전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사과도 했고 그때도 사과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미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정우택 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국면이 바뀌게 되면 이 불이익이 저기 정봉주 후보한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두고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제가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정봉주 전 의원하고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봤더니 차단을 했더라고 전화번호를. 그래요? 차단을 했더라고. 나 아니, 차단한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웃을 수도 제가 없고, 씨.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정봉주 전 의원을 네. 옹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 예, 이제 그 정도로. 동기도 없고 예, 예. 뭐 그 얽힌 것도 없고. 예,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네. 저기 선거 국면에서 네, 좋은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겠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진짜 과거에 무슨 말을 했나 예. 뭐 이렇게 코멘트 장사하고 예. 코멘트 사냥하고 네. 이런 행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을 그렇게 해서 교체한다 그러면 예, 더 논란의 여지가 없게 음. 바로 즉각 전략 공천으로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혹시나 박용진을 그 자리에 다시 넣기 위해서 아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공언합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마. 형님 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정해서 그러고 제가 누군가를 출마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박용진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충분히 방송에 쓰셔도 되고 이건 문제가 될 건 없어. 왜냐면 근데 박용진을 다시 이제 소환시키면 아마 이제 집토끼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경선이죠. 경선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다 맞추잖아요. 왜 맞출까요? 잘 제가 아시니까? 신입니까? 저 다 맞췄어요. 네. 잘하시니까 나 친명. 조상호 빼고 다 맞췄어 나도. 아니 저는 조상호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정도 다 맞추셨어요? 유윈이야 유윈. 100% 다 맞췄어요. 오. 또 물어본 분들 다 알잖아요. 홍영표 코드오프 다 했잖아 내가 네. 옛날부터 코드오프 전해철 네. 탈락 탈락. 다 얘기하는 거 양문석 후보 됐더라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갑자기 그걸 물어요? 지금 그거 못 맞춥니까? 지금 그거 못 맞춰요? 이번 총선이라도 지금 맞추기 어렵구만. 아. 어떤 사람은 170도, 160도 뭐 엄경영인가 그 사람 그래도 막 어쨌든 아니 신혜정신 연구소장 이것만 얘기합시다. 엄경영. 자, 그 국민의힘이 170석, 엄경영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 누가 최병천 그 사람 160석 얘기했나 그랬어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엄경영 소장님. 그 대신 자, 엄경영, 최병천 연락 주세요. 1억 드립니다. 1억. 두 분 혹시 받으려면 1억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 나 1억 주세요. 심하나? 반대로 될 가능성이 높죠. 야, 근데 이제 형님이 그 정도로 확신이 강하신 거야. 그렇죠. 네. 지금 현상에서는 오히려 암만 바람이 잘 좋게 불어도 안 될 건데 안 돼. 안 돼. 그분들이 자기 바람을 예. 자기가 찍고 싶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지금 한 것 같고 예. 평론가인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평론가라면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국 그 공천이라는 게 이 사실은 뭐
전략공천도 단수공천도 있지만 예. 대다수 경선으로 지금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왜 맞출까요? 왜 맞출까요? 당원이 많기 때문에 당원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당원이 그럼 아마 250만인데 그 당원 중에 이재명 대표 이후에 1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당원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당원 50, 여론 50인데 그게 작동됐기 때문에 전해철도 떨어지고 신동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박용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가결 그때부터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는데요? 왜 몰라? 자기들은 몰라? 그러니까 용민이 형 말씀 좀 이어서 가면 만약에 강북 의뢰에 정봉주 의원이 탈락한다 하더라도 예. 박용진을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박용진은 그 정봉주는 1위를 한 걸로 판단을 받았고 박용진은 탈락한 걸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탈락한 사람을 다시 경선에 세운다?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북 의뢰라는 곳은 뭐 죄송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있는 세 사람 중에 아무나 가도 될 수도 있어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 세가 강하다. 비명이 뭐 행사고 뭐 나발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평론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친명 비명이 됨으로써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박용진 본선 경쟁이 높다는 식인 거야. 뭐 예를 들어 홍영표 높다. 아니면 만약 분열되니까 떨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 초강세 지역이에요. 민주당 초강세 지역. 그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털을 잡고 있었고 다효묘처럼 털을 잡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지금 공천 어쩌면 혁명 비슷하게 바로 잡는 모양새거든요. 그 실제로 아주 박빙인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박용진이 아니라 딴 사람이 가더라도 큰 문제 없고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좀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네. 뭐 또 다른 전략 공천을 하는 방법이 뭐 방법이 저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기 뭐 정봉주 전 의원을 뭐 아웃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네. 발표와 함께 전략 공천 그렇죠. 하는 그렇게 사람을 대상자를 예.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예. 저 엉뚱한 혼란과 예. 불신과 불만을 예. 싹 지울 수가 있어요. 전략 공천 예. 지구라고 하면 돼요, 그냥. 예, 저희의 이 예상이 저희 녹화 시점이니까 아마 내일자로 방송이 되면 어떤 그림이 펼쳐져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고 일단은 제 내일 오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터뷰 돗자리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시스템 공천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우택 후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합니다.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맞는데 네. 그거가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인데 지금 구도는 그거예요. 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국민 추천제로 몇 명이 나와요. 아, 저는 한편은 정우택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 추천제 중 우리가 이거 다 예상입니다. 아. 추천제 중에 놀랄만한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 진짜요? 같아서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혹시 들으시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뭐 들으신 얘기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이 비호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국민 추천제 여러분들 또 주목해 눈여겨보세요, 주십시오. 눈여겨보세요. 내일 저희 오늘 녹화해서 내일 나가니까 내일자에 만약에 이 예언이 맞으면 우리 지훈 형님 돗자리 까신 겁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 좀 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는 떨어진다고 제가 2달 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형님 또 지역에 또. 근데 뭐 또 유튜버가 뭐 정보를 더 알고 있어 뭐 기사 났대. 내 이름을 보라고 다 나와 있다고. 검색 좀 해봐라. 검색 해봐라고. 자기 이름을 검색해봐라.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은 한 달 전, 2달 전에 예. 예측했다고? 예. 난 2년 전부터 전의 털이라고 해서 지금 전의 철을 끌어내리려고 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말씀 저희가 또 우리 손님들께서 우리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익히 들으면서 누가 더 돗자리에 가까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저는 바랍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누구의 정당인가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만들어준 정당인가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원들이 만든 민주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당원한테 신임을 못 받는 국회의원, 정치인 어디서 있을 수가 집에 있습니까? 가야지, 집에 가야지.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른다고요?
이렇게 설명. 박용진 의원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음 23대 총선 공동공관위원장 두 분, 김용민 위원장과 박지훈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컷오프만 좀 시켜주면 컷오프 같은 거. 자르는 발표. 용도? 컷오프 용도로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꼭 다뤄봐야 하는 내용 중에는 뭐 이제 정당별로 이제 후보들에 대한 논란, 공천 얘기도 뭐 대부분 이제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지만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저희 대한민국을 가르고 있는 핵심 이슈는 이종섭이. 대박이에요. 근데 저는 뭐야 이거? 이거는 우리 내용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안 해도 되지만 오늘자로 조선, 중앙, 동아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 심지어 매일신문, 영남일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겠냐고 다 지적하는 문제예요.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종섭을 보냈을까? 선거 끝나고 보내도 되거든? 예. 이거는 뭐가 작동했을까? 형님 근데 언론 보도가 지금 단독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수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종섭과 관련된 다 이제 이런 행위들이잖아요. 예. 이게 혹시나 그 바로 대통령실을 겨눠서 선거에 악재가 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네. 있죠. 그거보다도 막으려고. 네.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뭐 엄경영, 최병천이 또 나와, 예측한 또 나와. 것과 예, 예.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아주 뭐 정말 심각하게 패배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단독으로 100석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간다.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슨 그 임기가 6월부터 시작이지만은 22대 국회의원들 이미 그 4월 11일부터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럼 그때 보내봐야 늦어. 미리 그만- 보내야 돼. 그렇지, 미리 보내야지. 시동 거는 거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게 총선에서 다들 무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 이슈로 보거든요. 정권 심판론이 원래 이번 선거의 큰 흐름이었는데 그거 막아보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예. 저렇게 먹잇감을 그냥 던져버렸어. 음. 뭐 이종섭이 뭐라고? 음. 호주가 뭐 줬나? 숨겨놔야지. 그리고 저거를 왜 빨리 보내면서 걸리냐 말이에요. 예. 그 사실은 아주 미스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야이 뭐 대충 해서 애들 잘 모르더라. 네. 내 말에 항상 뭐 엉망진창으로 해도 다 걸리지 않으니까. 예.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불안감이 아주 크게 작동했던가. 아. 한 명의 불안감이. 예. 두 개 다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예.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예. 이슈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꿈에서 들은 얘기인데 낙급에서 공수처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모 언론사를 통해서 이 이종섭 관련된 이 수사 관련된 사안을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아무튼 릴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요 대목을 뭐 만나는 장면이나 혹은 그 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혹시나 대통령실이나 뭐 국방부 이런 쪽에서 미리 사전에 알았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거다. 예. 그럼 나오면 그럼 보내면 더 안 되죠. 윤재옥이 그런 말했잖아, 원내대표가. 네. 네. 이거 저 그 야당하고 공수처하고 뭐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런 얘기 얘기했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형님은 알았다면 더 보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리를 떨어뜨려 놔서 이종섭이 공수처에 계속적으로 출석하는 장면만은 막아야 된다. 왜냐면 이종섭이 그 같이 일했던 분들의 그 증언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유약하시고 알아요. 예. 네, 그런 분이래요. 예. 네. 알죠, 저희.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명이 불안해서 보냈다는 게 예, 저도 그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방송국하고 예. 그 언론기관하고 이게 있다고 하면 예. 당연히 이게 보도될 게 뻔한데 예. 초기 핸드폰도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예. 초기 핸드폰 하는 거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매우 정무적으로 미스다. 아. 선거를 이기려고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선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윗선이라고 의심되는 분의 어떤 그게 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저는. 안위 문제. 네. 요게 있는 거잖아요. 이종섭 호주 대사한테 당부하는 게 그 한국에서는 무사할 겁니다.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또 만약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 정말 엄청난 책임이 또 전가될 수 있는데 예. 호주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아, 그렇죠. 너무 넓습니다. 예. 이 국가 면적의 90%가 사막. 다 사막이고 산이고 이래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만약에 이렇게 저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종섭이라면 호주가 참 좋긴 하다. 왜요?
넓고 깨끗하고 공기 좋고. 네. 아니 어차피- 예를 들면은 그러면 형, 저런 상황에 중국 보내면 어떡할 건데? 오, 더 무섭지. 베트남 같은 거 간다고 생각해봐요. 더 무섭죠. 공산국가예요. 무서워요. 남미, 만약 이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락하면 네. 그 저기 조심하라고. 불어버릴 것 같은데? 이종섭 씨 조심해 조심해. 호주니까 안 볼 것 같아. 야 호주잖아. 그 저기 저 하여간 우리 이종섭 씨는 말이죠. 그 살고 싶다면은 진실을 다 폭로하는 게 진실 다 폭로하는데 뭐하러? 여기가 않아요. 여기가 얘기하다 보면 사람을 어디로 보내버려. 죽진 않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종섭 우리 호주 대사님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답니다. 예? 저는 좀 망신살 뻗치는 게 호주 공영방송에서 이거 너무 중점적으로 다뤘고 오늘은 ABC. 심지어 예. 일본 경제지가 또 다뤘어요. 나 이게 이제 외신으로 뻗쳐나가는 이 국가 대망신이 좀 쪽팔립니다. 예,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종섭이. 예. 예. 이런 걸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보내서 국격을 추락시키는 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보는데 그렇죠. 창피합니다. 예, 이거 아마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수사 협조하기로 했다면서요. 언제든 소환 조사 할 거라면서요. 대사인데. 합니까 형님? 못하죠. 대사인데요. 어떻게 해요. 말만 그런 거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죠. 봐요. 아예 없죠. 핑계 대면서. 우리 저 종섭이 형이 네. 길어야 3년 정도 있지 않아요? 공관장 가면? 어차피 대통령 임기랑 같이 가겠죠.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온다? 그렇죠. 임기 끝날 때는 다른 뉴질랜드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그 바로 이 이종섭하고 네. 손준성입니다. 그렇죠. 손준성 1년 손준성. 받았으니까 지금. 네. 손준성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손준성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그 뭔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보면 공수처가 참 말도 말고 탈도 많았는데 굵직한 일을 끝날 무렵에 1기 공수처 끝날 무렵에 하나씩 해내네. 손준성도 공수처가 없었으면 징역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같이 공동으로 그 작업을 했던 사람 2명이 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소도 안 했어. 그렇죠. 김웅 포함해서 예. 검찰에 갔던 사람들은. 예, 뭐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야. 역설이죠 사실. 모처럼 밥값을 했어요. 정말 모처럼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저는 이번에 이종섭 대사 건도 그렇지만 정말 대통령 혹은 정권을 비호하거나 보위한 사람들의 미래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경우는 저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제 43을 살았는데 43살 살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챙겨주는 정권 처음 봤어요. 저기 저 예. 44살에 예.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한 방 해야 돼. 맞다. 그러고 내년에 한 방 보니까 해야 돼. 전두환도 한 40, 한 8, 9 했어. 그래? 내 나이에 전두환이야. 뭐야?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아닌가? 이거 아이가 이거. 야 전두환이가 내 나이 때 했단 말이야. 내 나이 때 개시간방지가 말 이걸 했단 말이야. 노태우랑 둘이 친구서. 그럼 내년에 저도 뭘 해야 되겠네. 박정희는 네 나이 때 했고 예. 전두환 내 나이 때 했단 뭘 해야 말이야. 되겠네 그러면. 내년에 출마해. 보궐선거 많을 거야. 그럴까요? 네. 많이 나오겠구나 빈자리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또 이제 SNS 다 털릴 거예요. 저도 과호흡이야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시대의 맥락이란 게 있고 그 시대의 방법이 상황이란 게 있어요. 있는데 아니 뭐 덮어놓고 아니요, 형. 지금 잣대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가지고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한 1년간 쉬면서 네. 모든 자료를 지우세요. 다 지워. 그 뭐라고 하지? 디지털 장의사. 장의사. 거기에 다 사장 시켜버리는 거야. 다 죽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갖고 있다 또 그거. 맞아. 캡처해가지고 갖고 있다. 이종섭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도도 됐고 뭐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시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긴 할 겁니다.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지명 문제가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민주당께 올라가고 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제 26일 정도 남아있는 선거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변수가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장 큰 게 하나 있어요. 예. 제가 또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 한 달 전부터 의대 정원 이제 의료파 이거 크죠. 매우 큰 겁니다. 사실 네. 저는 벌써 제 주위에 벌써 이제
이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의사 저도 없어서 그래요. 수술 못 저도 하고 그래요. 뭐 못 아니 하고 이게 잘 보면은 네. 이게 무슨 의사 집단이 갑자기 집단 행동한 게 아니라 원래 윤석열이가 들쑤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왜 들쑤셨느냐? 선거 앞두고 네. 이 권력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거 좋아하는 성애자들이 많거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여러 뭐 정책적 오류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도대체 뭘 했냐? 대통령 그 권력 갖고 이런 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권력을 쓰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네, 마키아벨리즘. 그것 때문에 네. 그 뭐 나쁜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하여튼 힘을 보여주면 네. 좋아하는 국민 나는 유권자들이 처음에 있어요. 이거를 기득권 때려주고 막 이런 그림이 나오죠. 썼을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좀 점수를 따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습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맞아, 맞아. 그 착각한 거야. 이게 국가 대혼란이에요, 사실. 노동자, 트럭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은 적기도 하고 기득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는데 의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득권자에 가깝고 실제로 이걸 알아야 돼요. 저분들이 의사 면허를 못 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 면허를 땄어요.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공이. 전공이 안 하고 바로 나가서 그냥 개업해보면 그만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목줄을 댄 거거든요. 칼을 댄 거거든요. 아주 저는 판단 미스인 거예요. 이제껏 힘을 내면 막 겁주면 다 먹혔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또 여론을 또 환기시키려고 네. 총선 앞두고 네. 했는데 근데 변호사님 네. 그런 적이 있나요? 과거에 이렇게 윤석열이처럼 이 집요하고 무식하게 이렇게 의사 집단과 싸운 정권이 있었나요? 다 물러났고 옛날 의학 분업할 때 너무 많은 거 쓰고 했죠. 그냥 의학 분업할 때 지금 이제 좀 의료법 중에 문제되는 조항들을 다 받았었거든요. 의사들은. 그래서 타협을 본 거예요. 이긴 적이 없었구나. 정부가. 저는 정부가 못 이긴다고 봐요. 못 이기는 집단 중에 하나 아마 변호사 집단도 그럴 수 있을걸요. 목숨 걸고 한다. 근데 우리는 뭐 잘 꾸르니까 결론. 의사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네. 자기 직업들 날아갈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한 500, 350 얘기하다가 갑자기 2,000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의대가 3,000명이에요. 예, 예. 그 2,000명 늘린다는 게 예. 말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협상 과정도 잘 따라가 보시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의협하고 400에서 500으로 얘기하긴 합의를 했어요. 본 겁니다. 근데 이제 2,000명으로 늘어난 거고 이게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미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대통령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3대 개혁이 있었습니다.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연금 연금 개혁이 개혁.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개혁이 됐어요?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개혁이라는 별로 이름은 사실 듣기 좋아. 카르텔 타파, 기득권 타파 이런 거 사실 의사한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막 그럼. 대형 병원 가면은 막 30초 진료해가지고 막 얼마씩 받아먹고 하니까 의사 이 새끼들 돈만 받아 처먹고 이 새끼들 말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악마화시키고 잡아 가둘 만한 사람들이냐. 희생을 나름대로 하거든. 10년 동안 자기 인생 젊었을 때 희생해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막 다 잡아 가둔다는 거예요. 또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어쨌든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한 달 전에 이거가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번 총선이 의외로 이거가 좌지우지할 거다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들 비웃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른 뭐 이슈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정부의 특징이 해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든가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가버려. 잼버리 같은 것도 꿀어야 마찬가지고. 꿀어. 네. 꿀어밖에 없어. 근데 꿀지 않거든요. 네. 이거 의사들은. 지금은 안 꾸를 것 같아요. 안 꿀어요. 그냥 네. 면허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네. 면허가 아니고 수련 안 받으면 수련 안 그만이에요. 받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 의사들 그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까지 한 25일 남았는데 네. 예, 25일인가요? 예. 26일, 25일. 그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가 거의 그 견딜 수 있는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네. 그 교수들이 이제 사직을 하거든요. 교수 사직하면 끝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지 윤석열이 편이 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민 여론조사가 일단 대부분 정부 찬성을 많이 하시고 의대 기득권을 줄여야 되는 의사 기득권을 줄이는데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정부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싸움을 이제 두 분이 말씀대로 어쨌든 싸움을 정부가 걸었는데 이거를 마무리할 책임도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장에 이준석 대표가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2,000명 던져놓고 중간에서 예. 딱 자르는 거 예, 예, 그거를 저는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 안 했더라도 예. 그게 최선책이었던 거예요. 예. 딱 던져놓고 예. 지지율 올려놓고 예. 한 500에 해줄게
의원실에서 딱 그래 끝내는 네. 그래야 되는데 이준석이 던졌지.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테러를 막아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의료개혁 그러면서 2,000명 줄일 생각 없다. 네. 계속 그대로 하겠다. 네. 이거는 그냥 평행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 전술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 뭐 어떤 의사 집단에서 이탈이 있고 내부 동요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럴 때 의사들이 거의 폐색이 짙어질 때 그때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고 96% 95% 이래요. 그러면은 윤석열이야말로 테러가 없지. 역시 여기서 유성이 백지 들잖아. 그럼 그래도 끝나요. 그래도 끝나고 공격해도 끝나고 뭐 갈 데가 없어 지금. 지금 완전히 스스로 그 탈출구를 다 막아버렸어 우리 윤석열 끝났어요. 씨가. 그러니까 이제 오해할까봐 정리합니다. 저희 셋이 뭐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부와 이제 의협 간에 합의했던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2,000명 던져놓고 받지 못할 카드를 얘네가 안 받고 얘네 나쁜 놈들이라고 이제 구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커진 거고, 더불어서 제가 오늘 좀 치졸하게 느낀 게 어떤 모 언론 보도에서 주수호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그 비대위 대변인인가 그래요. 홍보위원장인가. 근데 그 양반이 예전에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 사람 나쁘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다라고 이제 메신저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항상 하죠. 쓰는 방법이죠. 조선일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할 거면 제대로 타협했는데 무조건 꿇는 방식으로만 가서는 이건 피해를 누가 보냐? 의사들 피해봐도 돼요. 그렇죠. 의사들이 정부 피해봐도 지금 돼요. 다 국민들이 국민 피해라는 거야. 이런 언론의 여론몰이에 더 빡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지. 어느 정도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야지. 그게 정치 아닌가? 그러니까요. 어? 그 저기 총선 4월 10일까지 이 상황 이대로 방치하면요. 이게 볼 것도 저기- 선거 볼 것도 없어요. 그 엄경천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경영. 엄경 박병천. 최병찬 아닌가? 두 분. 죄송해요, 형님. 두 분 이제 전문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여론 전문가는 아니고 데이터 볼 줄도 모르지만 두 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도 170석입니까? 저는 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급한 수술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다만 이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져야 되죠. 2020년에 코로나 총선이었잖아요.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초기 대응 잘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겁니다. 압승을 했단 말이죠. 또 여기는 또 저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선정도 있었어요. 그 전도민 재난지원금, 재난 기본소득 이것 때문에 뭐 경기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고요. 근데 1년 뒤 4월에 있었던 그때 재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때 여당이 완패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일시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지 영원히 지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 1년 지나도록 뭐 국민의 삶은 뭐 좋아진 게 없죠. 그럴 때는 뭐 또 한번 재난지원금을 주든지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작년에 우리를 압승시켜준 국민이 이번에 우리를 지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했어요. 초기에 의사들 들쑤신 건 윤석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월 초, 2월 중순까지는 장사 잘했지. 지지율 좋았어요. 네, 좋았으니까. 근데 4월 10일 총선에서도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사태 수습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못 가고 있어요. 큰일 아파도. 났어요. 큰일 났고. 수술도 못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간호사 보고 수술하라고 지금 아예 그거는 간호법 반대해놓고. 간호법 거부한 사람이 누군데요? 또 한덕수 나와서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번에 의사들 어디 또 빠져나가니까 공보이랑 군의관 데려갈 것도 겁나 웃겨요. 그것도 얘기해 줄게요. 네. 퇴역하신 분들까지도 아니 그러니까 공보위하고 군의관들은 그 레지던트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레지던트 1년차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잡일이야 잡일. 지가 어릴 때 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들어보니까 과관이야. 군의관들이 공보위들 그걸 어떻게 해요? 판사 보고 15하라는 얘기지. 15하라는 거야. 맞아. 사법에 우선 돌아가라는 거야. 판사가 판결을 5년 하던 사람한테 야 너 바보지? 나 15 가서 연습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료 체계 뭐 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시작을 했고 뭔가 땜질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내리다 보니까 이게 다 모순되고 엇갈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변호사로 비유했는데 목사로도 한번 비유. 네, 목사한테 뭐라고 한 거야? 담임 목사 보고 네.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율동하라고. 어? 율동하라고. 예수님 사랑해 이거를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 이거 하라는 거잖아. 지방에도 다니면서 다 모아서 중앙교회 큰 교회 율동 교사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약간 조용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율동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아 정말 진짜 심하다, 심해. 걱정입니다. 아무튼 걱정이다, 우리 진짜.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는 아프시면은 안 안 됩니다. 돼요. 진짜 안 됩니다. 큰 사고 당하는 일 없도록 옥체 보존하시길 바라면서 예. 우리가 좀 이런 그 나라의 그 행정을 또 관장하는 그 행정부가 엉망진창이어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절호의 찬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언제죠? 총선이죠. 총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입법부잖아, 근데 그거는. 어? 입법부잖아. 아니 입법부가 그 완전히 지금 집권 세력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의석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뭔가 교훈을 얻겠지. 근데 사실 놀랍게도 우리 이번에 공천하는 거, 경선하는 거 봤을 때 알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4월 10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한 60% 초반 예상했는데 저는 이번 70%까지도 갈 수 있다. 저기 그 우리 YTN 라디오의 저녁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신유 분한테 형님. 예. 제가 한마디 좀 신율 교수님께 하겠습니다. 바칩니다. 이번 총선은 이제 회고적 성격, 네.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이 먹히는 선거라고들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광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 마치 대선 같은 그런 선거가 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또 얘기하셨는데.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오. 얘기해요? 아. 아니 집에 가세요 이제. 정말 이 바닥에 물 흐리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세요 좀. 어? 내가 네.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시사평론계의 펠레라고. 그 양반이 예측하면 반대로 항상. 그거 한두 번이지 그 말이야. 아니 근데 이거 펠레가 너무 많아. 어? 많지 않아요? 나오시는 교수님 평론가들 중에 펠레가 너무 많긴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대표적으로 이제 신율이 2세대라면 1세대는 김동길 선생님. 김동길 선생님. 김동길 선생님은 하여튼 예측하는 것마다 다 틀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틀렸어요. 3세대는 엄경영 소장님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엄경영도 나이 많아. 아 그래요? 저 네. 몰랐어요. 예. 네. 예. 아 그럼 거기는 한 최경영은 멀쩡한데 왜 그래요, 그렇지. 엄경영은? 3세대 갑자기 여기서 최경영이 나오네. 아, 그냥 물어봤어요. 3세대는 뭐 김준일 정도가 되지 않나. 근데 따로 준일 평론가가 크게 예측은 안 해요. 예측을 하시나?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조금 슬쩍 말을 바꾸더라고. 아, 그래요? 민주당 저기 공천 논란이 있었을 때는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예. 요즘 다시 정권 심판론이 불붙고 있다고.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많은 펠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스픽스의 저희 쉿바를 보시면 펠레가 아니라 진짜 돗자리 까신 분들의 이 무당들의 신기가 넘치는 예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잘 맞히는 분이 이제 문어지훈이라고. 예. 문어지훈. 문화지훈, 네. 문화지훈. 제가 신기하게 이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예. 법률은 거의 반대로 나옵니다. 아 법률 펠레예요? 재판 관련은 예. 거의 틀립니다. 구속된다면 기각되고요. 무죄면 무죄가 되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도 되는데 정치는 거의 맞아요. 지난번에 맞았어. 저기 딱 한 번 이재명 맞췄어요. 대표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때는 네.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요거 2명 있는데요. 한 명이 박지훈이고 한 명이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가 제가 알기로는 유일했어요. 그 심지어 그 보수 바닥에서는 단 한 명이었는데 기각이 된다고 끝없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기각되더라고. 신인규 변호사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예. 사람은 보수라기보다는 예.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귀염둥이에요. 제가. 자 신인규 이제 김용민 TV 또 출연하나요? 기업변을 넓힙니다. 아니, 나는 그분의 그 저기 방송하고 글만 봤는데 예. 굉장히 사고가 좋아요. 훌륭해. 예. 좋아. 그 신인규- 프로세스가 좋아. 신인규님 보고 있습니까? 논의의 김용민 TV의 프로세스가. 출연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쉿바 역시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항상 들어오시면 역시 장사는 단골 장사죠. 우리 단골 손님 박지훈 변호사, 우리 김용민 목사님과 김용민 이사장님과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치 현안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쉿.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